3학년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막 이렇게 정체가 딱 오더라고요. 아이의 성적이 내 성적 같이 느끼는 거. 책육아를 망하면은 나중에 공부도 잘 못할까 봐. 이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아이를 보면 그냥 행복해. 감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기특하고. 아,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냥 엄마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지금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책 육아를 시켰는데 망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을 싫어해. 예를 들어. 그래서 나는 막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를 안 시키고 책 육아를 시켜 내가 책을 싫어해. 이렇게 얘기해서 책 육아 망한 거잖아.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뭔지 알아요?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썸네일을 먼저 만들고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책류가 망해도 괜찮아요. 이게 대부분 사실 책류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책류가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왜 저기 뭐지? 약간 교주에게 이렇게 홀릭돼서 왜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막 책육아를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사로잡혀서 너무 오히려 더 아이를 힘들게 하고 또 본인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캐리스 4학년 때 그랬었어요. 제가 맨날 캐리스 4학년 때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약간 암흑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캐리스 이제 2학년 되면서 책육아랑 이제 잠수네 영어 엄마표 수학 다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일을 그만두고 했기 때문에 또 원래 올인 성향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완전 자녀 교육에 진심으로 올인을 해서 그때는 사실 한동안 처음 해자 한 6개월 정도는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회사 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막 그냥 애들 학교 다녀올 때까지 그때까지 잠수내 사이트 그리고 막 책류가 자녀교육서 이런 것들만 막 미친 듯이 읽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지나고 이제 우리 아이도 생각보다 조금씩 이제 왜 읽기 독립도 되고 뭔가 이제 영어 책도 이렇게 갑자기 혼자 읽고 막 이러면서 점점 조금씩 아웃풋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신나고 조금 안심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좀 더 약간 더 확신이 들면서 이제 약간 이거를 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리고 이제 제 원래 성향이 E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만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6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그 사이트 안에서 이제 거의 미친 것처럼 잠수네 사이트 안에서 미친 것처럼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들도 막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믹스가 막 되면서 이렇게 막 흔들렸죠. 엄마들 만나고 오면은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막 이러면서도 또 이제 잠수네 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래 맞아 막 이러고 이제 2학년 3학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계속 조금씩 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아마 3학년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막 이렇게 정체가 딱 오더라고요. 그때 되게 조급증이랑 불안감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육아를 얘가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향 있잖아요. 책육아를 하는 아이의 이상향. 그리고 캐리스가 원래 좀 더 수능적이고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끌어주면 끌어주는 대로 열심히 좀 하는 편이다 보니까 더 기대가 높은 거죠.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영어 레벨도 생각처럼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의외로 이제 영어가 좀 주춤하니까 수학을 좀 이렇게 갑자기 재미를 느끼면서 좀 올라가긴 했었어요. 아마 그거라도 없었으면 이제 약간 미쳐. 그때 상태가 제일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되면서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캐리스가 4학년 때 그때 제가 우울함의 극치를 달리고 자존감의 바닥을 쳤던 이유는 솔직히 코로나도 있었고 또 하나가 애가 아웃풋이 내가 어떤 예상했던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아이의 성적이 내 성적 같이 느끼는 거 꼭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아이가 밖에서 왜 인성적으로 되게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애들을 이제 막 이렇게 괴롭혔다든가 이래서 이제 연락이 온다든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왜 그게 내가 한 거 같이 부끄럽고 정말 너무 죄송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일시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자기 개발을 전혀 안 했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얘가 5학년 되고부터 제가 자기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정말 완전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런 어떤 아이와 나를 동일시하는 그 사고방식? 거기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그 책류가 망해도 된다, 괜찮다, 이 얘기를 하려는 목적 중에,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냥 엄마가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지금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제가 책류가 망해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냐면, 먼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책류가 망해도 괜찮은 이유, 원론적인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 현실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보세요. 책류가를 하면, 제대로 하면, 엄마가 막 조급증에 시달려가지고 쟤보다 얘가 책을 더 읽어야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책, 관심 있는 거, 아이 취향에 맞는 거, 편안하게 여유롭게 책에 푹 빠져서 재밌어서 그렇게 읽다 보니 배경 지식도 늘고, 그래서 막 공부도 좀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안 나와도, 그리고 또 이제 결과라고 하면은 왜 학교 성적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학교 가서 이제 성적이 되게 잘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능 성적이 잘 나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든가, 이런 결과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가 만에 하나 안 좋더라도, 제 말은 책류가를 제대로 하면은 그 과정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 않고요. 제 말은 저처럼 정말 내려놓고 나면요,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어. 아이가 제대로 빠질 수 있게. 엄마가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책류가나 잠수의 영어를 과하게 잘못하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읽거나 영어책 읽고 이런 걸 할 때 앞에서 막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시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는 아이 책 읽고 엄마는 엄마 책 옆에서 읽으면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가 제대로 집중해서 이해하면서 읽고 있나 안 읽고 있나 이걸 갖다 막 쳐다보고 있고 이런 거 있죠.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아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주도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류가를 하면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아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지성과 인성이 다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록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얼마나 단단해요?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죠. 이게 원론적인 이유예요. 제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책류가의 성공, 망하는 이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이가 막 책을 몇 권씩 읽어대는 게 책류가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말은 만약에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 망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조금 읽어도, 그리고 생각처럼 완전 빠져서 읽지 않더라도, 또는 읽고 막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라도 책류가를 쭉 이어서 한 아이는 그 과정이, 학창 시절이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어떤 책류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책류가를 하는 거는 엄청 많은 책을 제대로 집중해서 엄청 읽어서 막 박학다식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한마디로 그런 방면, 그게 만약에 책류가 성공의 기준이라면 그거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 책류가를 하는 게 좋은 거다. 제 이 얘기를 원론적인 방면에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현실적인 거. 현실적이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책류가를 하는 목적이 참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공부도 잘할 거야, 공부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 라는 이유가 클 거예요. 책류가 하는 이유 중에서. 근데 책류가를 망하면은 나중에 공부도 잘 못할까 봐, 이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제가 그 쌍둥이, 서울대 쌍둥이 이 채널에서 이 영상, 어느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여기서 봤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 다 책을 그렇게 안 좋아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했죠. 그 이유를 자기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안 읽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막 되게 뭐 5회독, 그때 저번에 5회독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5회독 막 이렇게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읽었고, 그리고 심지어 외웠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과서도 사실은 책이 아니냐. 그래서 교과서를 그렇게 읽다 보니까 문해력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암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해력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책육아를 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배경 지식이 많은 것도 있지만 글자를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심지어 즐겁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 교과서도 아이들이 부담 없이 잘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책육아를 했던 아이,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는 교과서를 한두 번만 읽어도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책을 전혀 안 읽던 아이는 교과서를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책육아를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책육아를 시키려고 했는데 또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너무 쉽지가 않았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책육아를 내 기준에서 망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가서 만약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책육아를 망하고 성공하고 상관없이 진짜 이것만은 망하면 안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거는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성과 자율성이에요. 뭐냐면은 책육아를 망했더라도 중학교 와서 또는 초등학교 뭐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아이가 마음 먹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제대로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면은 없던 문해력도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책육아보다 주도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아이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책을,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억지로 책을 막 많이 읽었어요. 그 아이 과연 공부를 뭐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아이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거잖아요. 제 말은 아이의 주도성을 잃지 않잖아요. 그거를 정말 살려주면은 책육아 망해도 공부 잘해. 잘할 수 있어. 지가 하고 싶어 하니까. 이건 진짜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최고야. 주도성이 진짜 최고예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아, 진짜 주도성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루틴 있잖아요. 루틴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학습과 독서, 생활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오면은 손 씻고 뭐 이런 루틴부터 시작해서 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예를 들어 집중 듣기를 한다든가 이런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거 아주 최소한으로, 길게 안 하고 하루 종일 공부시키는 거 말고요. 정말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책 읽는 거, 이런 거 매일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이렇게 스케줄을 짜. 그리고 그 루틴 이렇게 바꿔도 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 실컷 하는 거예요. 실컷. 저희 애들이 그랬어요. 그거에 실컷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주도성이 절로 생겨요. 아이가 스스로 스케줄을 짜게 하고 스스로 계획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할 건지 양 정하고 시간 정하고 이런 것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면요, 저절로 주도성이 생겨요. 그리고 자율성, 당연히 그게 자율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엄마가 할 일은 정말 계속해서 관심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보상해주고요. 그거를 그냥 꾸준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주도성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뭘 해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제 지인이 이제 영어 그 공부방을 하는데 뭐 거의 10년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한 해 가면서 애들 눈동자가 이렇게 무기력해진다고. 그 약간 동태눈? 점점 학년 올라갈수록. 그게 점점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엄마가 되게 애살 있게 애를 막 이렇게 열심히 시키는 엄마 있잖아요. 그래서 애도 영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점수도 높고 공부도 잘하는 편인데 그런 애들이 더 눈이 호기심이 없대. 살아있지 않은 거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걔는 그럴 애가 아니었을 거거든. 원래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막 닥달하고 시키고 안 했으면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또 관심은 계속 해주면서 그러면서 적절한 보상을 계속 해주고 그랬으면은 그 아이는 정말 훨훨 날았을 거야. 제 생각에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원래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애들은 다 호기심이 많고요. 눈이 원래 반짝반짝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계속 주입식으로 계속 받고, 그리고 무한 경쟁 계속 시키고,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고, 우리 캐리스 친구, 이제 친구 얘기하는데, 걔는 너무 이제 우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죽으면은 내가 더 이상 성적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안할까?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책류가도 망해도 되지만 애 성적 안 좋아도 돼요. 저는 아이들 지금 학창 시절 이 과정이, 엄마 품에 있는 이 과정이, 아니 진짜 20살만 가면 떠난다고요. 이 안에서 이 과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서 정말 몰입의 즐거움 안에도 또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성취감 느끼면서 자존감 올라가고, 이 체험을, 이 경험을 엄마의 이 보호 아래에서 같이 있을 때 경험을 해서 엄마도 그걸 보면 얼마나 뿌듯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아이를 보면 그냥 행복해. 감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기특하고. 아니, 뭐 성적 좀 조금 잘 안 나오면 어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제 생각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점점 더 이렇게 약간 더 여유로워지고 관대해지고 그러는 건 정말 제가 책을 읽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미라클 모닝하고, 자존감, 이제 엄마가 지금 자존감 높죠. 그리고 운동하죠. 자신감 넘치지. 거기다 책을 읽잖아요. 관대해져요. 그릇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여유로워, 제가. 애가 여유로워. 엄마가 여유로워. 그러면은 아이가 뭘 해도 이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믿어주잖아요. 나 되게 별로였는데 내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졌어. 제가 그걸 되게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당연히 무한 능력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치 의심이 없어. 우리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한량 아들이지만 저는 의심이 없어. 얘 분명히 뭐든 뭔가를 할 거고, 얘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책류가 너무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책을 이렇게 잘 못 읽어? 막 만화책만 읽고 막 여러 가지 고민 걱정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약에 진짜 애가 나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책류가를 시켰는데 망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을 싫어해, 예를 들어. 그래서 나는 막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를 안 시키고 책류가를 시켜, 내가 책을 싫어해. 이렇게 해서 책류가 망한 거잖아.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뭔지 알아요? 왜냐면은 주도성을 잃지 않게 놔뒀잖아요. 그러면 걔가 그 주도성으로 중학교를 가서 얘가 마음을 먹고 교과서를 빡세게 공부를 하잖아요? 괜찮아. 문해력 그때 다 생겨. 괜찮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책류가 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편안하게 이런 마음으로 책류가를 시키세요. 그래야 성공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요즘 더 많이 느낍니다. 네. 어머니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아이랑 행복하게. 과정이 행복해야죠. 결과만 행복하면 뭐예요? 스카이 입학하면 그 뭐예요? 입학해서 자살하는 애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이 모든 시간을, 나와 함께한 이 시간을 불행하고 마지막에 행복하면 그 뭐냐고. 뭐가. 과정이 행복해야 돼.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엄마들 화이팅!